지금 당장 멈춰라. 50대 이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멈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소. 인생의 언덕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그 거대한 분기점, 그게 바로 50대요. 젊을 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지. 하지만 신을 넘긴 지금, 한 번의 주저앉음은 끝없는 정체의 시작이 되오. 이 시기에 당신이 놓치는 단 하나의 습관, 그것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소. 본론 50대의 전환점. 50대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달콤한 함정이요. 지켜야 할 책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 건강과 가족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멈추는 순간 인간은 썩기 시작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소. 과거의 작은 성공에 안주한 사람들, 낡은 명함 하나로 세상을 버티려 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 시대에 뒤처지고 스스로 무너졌소. 세상은 단 한순간도 기다려주지 않소. 어제의 영광은 오늘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뿐이오. 정주영식 메시지 정돈의 힘. 진짜 강자는 과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가감히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오. 몸을 정돈하고 돈의 흐름을 정돈하고 인간관계를 정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정돈하는 것. 이 정돈을 해내는 사람만이 다가올 60대와 70대를 웃으며 맞이할 수 있소. 50대는 결코 끝이 아니오. 후반전의 진짜 출발선 이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느냐,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오. 제1장, 성장을 멈춘 인간부터 썩는다. 늙는다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오. 도전을 멈춘 순간 인간은 늙기 시작하오. 이제 실패하기 싫다. 망신당하기 싫다.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오. 나는 눈빛을 봐왔소. 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섰지. 하지만 그 빛을 잃은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다시 빛나지 못했소. 안정은 달콤하오. 그러나 그 안락함은 사람을 점점 작게 만든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돌처럼 굳어버리지. 뇌도 마찬가지요. 자극이 없으면 게을러지지. 그러니 새로 배우시오. 낯선 책을 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시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깨어나고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운 뒤에 변화하는 용기요. 성장은 늘 고통을 동반하오. 익숙한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일, 그건 두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지. 도전을 멈춘 사람은 실패도 없지만 가슴 뛰는 감동도 없다.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소. 정주영식 결론. 멈춰 있음을 깨달았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오. 배움은 젊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오. 50대부터의 배움이야말로 인생을 새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나는 평생 이 한마디로 살아왔소. 모르는 것을 즐기고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인간은 살이 되어도 다시 담금질할 수 있는 존재요. 늙음은 멈춤이요. 젊음은 움직임이요. 그리고 도전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요. 엔딩 예고 엔드 몰리뷰도. 이제부터 이야기할 나머지 습관들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숨은 함정이자 다시 일어서게 만들 지렛대가 될 것이오. 다음 편 제2장,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는 자, 미래를 잃는다. 그대 아직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는가? 젊을 땐 오직 미래만 바라보며 달렸지.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오. 옛날 직함, 빛나던 영광, 그 시절의 찬사들. 그 모든 게 여전히 내 손안에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미 흘러가 버린 그림자요. 명심하시오. 사람은 과거에 머무는 만큼 미래의 문을 스스로 좁혀버린다. 나는 평생 산업의 최전선에서 살아왔소. 그 치열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건 옛날에 잘 나갔다는 환상에 매달리다 시대의 흐름 속에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었소. 성공은 분명 피땀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방심이라는 독을 품고 있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을 망치는 시작이오. 그 순간부터 배움은 멈추고 검소는 사라지며 눈빛은 흐려지지. 과거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부심이 지나치면 쇠사슬이 된다오. 무서운 건
그 쇠사슬을 스스로 목에 걸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악년에는 말이야. 그땐 참 좋았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의 시계는 멈춰버린다우. 그 시간 속에 사는 한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소. 기술도 사고방식도 속도도 전부 다르지. 그런데도 예전의 성공 방정식으로 지금을 판단하니 실패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나는 젊은 시절부터 메모를 습관처럼 해왔소.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걸 끊임없이 기록하고 다시 읽었지. 하지만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오. 성공은 분석해야 쓸모가 있고 자랑하면 썩어버린다. 한때의 성공을 장식장에 넣어두면 그건 곧 독이 되어 오만과 자기만족으로 변질되지. 그 순간부터 인간의 추락은 시작되는 법이오. 과거를 놓는다는 건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오. 그 속에서 그 옷만 추려내고 나머지는 털어버리라는 말이오. 낡은 성공의 갑옷을 입은 채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소. 체력은 줄지만 대신 집착을 덜어낼 지혜가 생겨야 하오. 어깨에 짐을 줄여야 다시 달릴 수 있지 않겠소. 버려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매달린 나약한 나 자신이오. 사람은 누구나 다시 한번 빛나고 싶어 하오. 그러나 그 빛을 다시 찾으려면 먼저 어제의 자신을 부숴야 하오. 내가 존경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만하지 않았소. 그들은 늘 어제의 자신을 부수고 오늘의 자신을 새롭게 만들 줄 알았소. 낡은 성공에 매달린 사람은 그 성공에 잡아먹히고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은 미래를 움켜쥔다. 성공은 종착역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출발선이오. 그러니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오. 자부심은 갖되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박제된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오. 뒤를 본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소. 진짜 미래로 가고 싶다면 어제의 나를 넘어설 각오부터 하시오.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 인생의 위대한 재출발의 첫걸음이오. 제3장, 감정을 제압하는 자가 인생을 제압한다.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화가 늘지 않소. 젊을 땐 웃어넘길 일에 괜히 울컥하고 남의 말이 다 삐딱하게 들릴 때가 있지. 이건 당신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오. 뇌의 작용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오. 나이가 들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지.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이 필터 없이 툭 튀어나오는 일이 많아지는 거오. 하지만 그걸 나이 탓이야라며 방치하면 사람은 결국 외톨이가 되고 마오. 제어되지 않는 분노와 불만은 주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고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오. 나는 평생 현장의 불도저 같은 삶을 살아왔소. 그 치열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며 깨달은 게 있지.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한 리더는 아무리 유능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고함을 치고 얼굴을 붉히는 순간 그 누구도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소.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요.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조직은 그런 사람 밑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소. 감정은 불과 같소. 잘 다루면 세상을 밝히지만 못 다루면 모든 걸 태워버린다. 나를 지키겠다고 내뱉은 가시 돋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수십 년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지. 특히 50대 이후엔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착각하기 쉽소. 그러니 젊은 사람의 의견은 거슬리고 작은 실수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하지만 그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시오. 거기엔 언제나 내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소. 사람은 불안할수록 공격적으로 변하지.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오. 나는 그 거친 현장에서 배웠소.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그릇의 크기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오. 그건 오히려 미련한 짓이지. 내가 말하는 건 감정을 정돈하라는 거오. 화산처럼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지로 틀어막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잘 다스려 필요한 곳에 에너지로 쓰라는 뜻이오. 울컥할 때 딱 3초만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시오. 그 짧은 3초의 틈이 당신의 말과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오. 사람은 논리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는 법이오.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차분히 침묵하는 그 순간,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서 묵직한 신뢰와 무게감을 느끼게 되지.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요. 그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요. 이성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라는 말이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힘을 가진 사람 곁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수. 그 사람이 풍기는 안심감이 바로 신뢰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기 때문이요.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만 감정의 노예는 아니다. 감정을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이라는 위대한 무기요.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길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오. 제사장, 감사와 겸손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참 묘하지. 인생이 순탄할수록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오.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었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몫을 람보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감사를 잊는 순간부터 인생의 맑은 샘물은 탁해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나 혼자 해냈다는 오만이 피어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소리 없이 하나둘씩 멀어져 가기 시작하오. 진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그만에서 시작되는 거요.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소. 특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겸손을 잃고 자만에 빠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지.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건 직함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소. 그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소. 반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가장 큰 신뢰를 잃게 된다. 나이가 들면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지. 하지만 진짜 배움이란 경험이 쌓일수록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하오. 번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아니겠소. 윗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태도오. 그런 사람 곁에는 신기하게도 언제나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지.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온도를 먼저 느낀다오. 감사를 잃으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입에서는 불평과 비판이 흘러나오고 그 말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메마르게 만든다.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습관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 곁에 가족과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그 짧은 생각 하나가 사람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그 부드러움이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법이요. 나는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소. 사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서슬퍼런 힘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요.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운을 불러오고 끝까지 아름답게 늙어간다오. 성공하되 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요. 제5장, 당신의 입버릇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신을 넘기면 이상할 정도로 이런 말이 입에 붙지 않소. 이제 나도 나이 들어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무리하면 안 돼. 예전 같지가 않아. 겉으론 담담한 말 같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번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안락함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 말이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참 기묘해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무심코 던진 그 부정적인 말들이 조용히 당신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것이오. 나는 이 나라 산업의 거인들을 수없이 만나왔소. 그들 중에서 진짜 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의 기운이 달랐지. 까짓 거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그래,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기세와 생동감이 흘러나왔다. 그 에너지가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이고 결국 세상을 움직이게 했지.
신기하게도 말이 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언제나 운이 따르더군. 반대로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운의 문을 닫아버리더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만든다. 그 공기의 결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법이요. 당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당신 인간관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지. 아, 피곤해 죽겠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뇌는 몸속에서 피곤한 이유를 찾아 헤맨다오. 반대로 이번엔 왠지 잘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뇌는 성공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내려 애쓰지. 즉, 말은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스위치요. 그래서 입버릇은 어떤 습관보다도 무섭다. 그 무심한 한마디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인격과 운명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지. 나이가 들면 방어적인 말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요. 수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일수록 다시 다치지 않으려 하니까. 하지만 계속 그렇게 수비만 하다 보면 생각은 굳고 마음은 다친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을 입에 달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시뻘겋게 녹슬어 버리지.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했소.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100가지의 핑계보다 한 가지의 방법이 인생을 바꾸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길이 막히지.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감돌고 그 기운은 결국 운을 끌어당긴다오.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지배당한다. 지금 당신의 입버릇을 떠올려보고 가슴이 뜨끔했다면 그걸로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이오. 아직 할 수 있다.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소. 입버릇은 본성이 아니오. 단지 오래된 습관일 뿐.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소. 말을 바꾸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며, 행동이 변하면 결국 인생이 변한다. 50살이 넘은 지금, 당신은 드디어 자신의 말에 책임진 나이가 된 것이오. 당신의 말을 다듬는 것은 곧 당신의 삶을 다듬는 것과 같소. 결국 인생은 평생 당신이 입으로 만들어온 말버릇의 종합이오. 좋은 말을 심는 사람만이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되지. 제6장,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이 끝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 건 학생 땐 성적으로, 직장에선 연봉과 출세로, 가정을 꾸리면 지평수와 자식의 성적으로. 우린 평생 저울질을 멈추지 않소. 젊었을 때는 경쟁이 성장의 연료가 되기도 하지. 하지만 신을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잃고 마루. 비교는 영혼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이요. 인생의 만족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납득하느냐로 결정되는 법이지. 나이가 들면 조바심이 생기기 마련이요. 젊은 세대의 속도는 빠르고 변화는 무섭게 다가오지. 그러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오.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승부해야 할 시기가 따로 있지. 50대 이후의 시간은 남과 거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음미하고 다듬는 시간이오.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오.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마음이 평온했다면, 어제보다 한 가지라도 더 진심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오. 하지만 내 정원에 물을 주지 않으면 남의 정원을 아무리 부러워해도 내 정원은 헛무지가 될 뿐이지. 비교로 얻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뿐이오. 그리고 그 둘 다 오래가지 않는다. 열등감은 마음을 닳고 우월감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지. 결국 둘 다 행복을 앗아가는 거요. 비교를 멈춘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세상의 모든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다. 빨리 피는 꽃도 있고 눈 속에서 늦게 피는 꽃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늦게 핀 꽃이 가치 없는 건 결코 아니지 않소.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 평생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면 정작 내 노래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인생이 될 거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오. 조금 늦어도 괜찮고 남들이 앞서가도 상관없소.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나다운 길을 걸은 사람이요. 남의 화려한 불빛을 부러워하기보다 당신 손에 들린 작은 촛불 하나를 지키시오.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묵묵히 나아간다면 당신의 길은 반드시 환하게 밝아질 것이오. 인간은 비교함으로써 길을 잃고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채워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오. 이제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오. 당신의 길을 걸으시오. 제7장 지친 얼굴에는 운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하시오. 운이란 놈은 절대로 지친 얼굴을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당신의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100마디 말보다 표정 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늘 화를 내는 사람의 미간엔 깊은 주름이 패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입꼬리가 처지며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의 눈빛은 흐려지게 마련이지. 반대로 아무리 고생을 겪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얼굴 전체에 부드러운 빛이 돌게 되어 있소. 내가 평생 봐온 바로는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평온한 기운이 서려 있었소. 신을 넘기면 그 사람의 얼굴엔 그동안의 생각이 그대로 새겨지기 시작하지.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마음의 흔적이 얼굴의 형태로 굳어지는 거요. 그러니 늘 불만과 조바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찌든 마음이 표정의 주름으로 남게 된다오.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게 되지. 그저 한숨만 내쉬며 나도 늙었구나 하고 자주하게 되지.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오. 지친 얼굴을 하고 있는 순간 당신을 향하던 운도 사람도 기회도 소리 없이 등을 돌리게 된다. 나는 평생 사업 현장에서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소. 지친 얼굴의 사람은 반드시 판단이 흐려지고 어두운 마음의 사람은 내뱉는 말조차 무거워졌지. 반대로 얼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유연하고 단단한 힘을 보여주더군. 표정은 거울이요. 그 안에는 늘 마음이 비친다. 결국 표정을 가다듬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같다오. 운은 언제나 밝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요. 얼굴이 밝으면 운도 자연스레 그 곁을 맴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오. 단지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려는 작은 노력을 하라는 말이지. 숨을 깊게 고르고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시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당신의 마음의 안정이라는 새로운 리듬을 불러올 것이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단정한 얼굴로 사람을 만나려 애썼소. 내 피로를 얼굴에 드러내는 순간 그 부정적인 기운은 그대로 상대에게 전염되더군.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요. 내가 밝으면 상대도 밝아지고 내가 어두우면 주변 공기 전체가 무거워지는 법이지. 운이란 바로 그 공기의 흐름 속을 떠다니는 존재요. 혹시 요즘 들어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요. 쉬는 걸 게으름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삶의 의무이자 기술이요. 충분히 쉬고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빛은 자연히 돌아오고 떠났던 운도 다시 찾아올 것이오. 어떤 얼굴로 사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오. 밝은 얼굴은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소. 그리고 기억하시오. 지친 얼굴을 다스리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맺은 말,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소. 내가 전하고자 한 것은 무작정 참거나 억지로 견디라는 말이 아니오. 인생은 멈춰 서서 나를 다시 정돈할 때 비로소 새 힘이 생기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오. 신사를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소. 과거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지만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요. 내뱉는 말을 신중히 고르고 감정을 다스리고 함께해야 할 사람을 가려내며 무엇보다 내 표정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오.
나는 평생을 살아보며 느꼈소. 크게 성공한 사람보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삶이 더 단단하다는 걸.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요. 성장을 멈춘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어제의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청년이라오.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직함이나 행운이 아니오. 매일 반복하는 말, 태도,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뿐이오. 오늘 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새로운 다짐을 한 줄 남기시오.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재출발을 증명하는 첫걸음이 될 거요.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평온한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바꿔놓을 것이오. 오늘 전한 7가지 이야기가 당신 삶의 어딘가에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오. 앞으로도 내가 평생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삶의 지혜들을 계속 나누겠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몇 살이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오. 오늘 끝까지 함께해줘서 진심으로 고맙소. 부디 이 날이 당신 인생이 조용하지만 힘차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소.